자, 이제 확통 마지막 단원 통계 단원 들어왔습니다. 크게 이제 세 단원이야. 이산확률 변수, 연소확률 변수, 그리고 통계적 추정이고요. 자, 먼저 뭐가 나왔냐면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나왔어. 확률 변수. 자,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뭐라 되냐면 지금 확률 변수.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뭔 말인지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지. 확률 변수는 그 어떤 시행의 결과 중에서 그냥 실수값을 갖는 그 결과를 그런 사건을 확률 변수라고 이해한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어떤 시행의 결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는 거지. 그지? 그 사건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존재하잖아.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 번 넣었을 때 나오는 눈이라는 사건은 당연히 1, 2, 3, 4, 5, 6이라는 값을 갖겠지. 그지?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는 앞면 또는 뒷면이지. 네. 주머니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뭐니? 흰 공 또는 검은 공이지. 네. 이처럼 어떤 시행에 따른 결과 중에서 방금처럼 흰 공, 검은 공, 뭐 앞면, 뒷면처럼 숫자가 아닌 값이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주사위에 있는 것처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하면 1, 2, 3, 4, 5, 6 같은 숫자에 대응되겠지. 그 숫자 값으로 대응되는 그런 사건들을 특별히 우리가 원한다. 확률 변수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시행의 결과가 다 확률 변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지? 그 중에 숫자를 값으로 갖는 것들을 특별히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쓴다? x라고 얘기한다. 변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문자 x가 아니고 소문자 x가 이제 네. 확률 변수에서는 대문자 x로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변수기 때문에 뭐야?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주사위 던지면 당연히 이 x 값은 뭐가 나올 수 있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지. 네. 변수야. 변수인데 확률 변수란 거는 그러면 그 변수에서 값이 이렇게 결정되면 그때 확률이 결정되니 안 되니? 네. 1이 날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변수 x에서 그 값이 정해지면 그때 확률이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네. 그래서 이게 확률이 붙어있는 변수라서 확률 변수라고 해요. 오케이? 좀 이제 감이 잡혀? 무슨 말인지? 책에 설명 백만마다 몰라요?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사위에서 흰공, 검은공이 있을 때 공을 꺼냈을 때 나오는 결과는 흰색, 검은색 확률 변수 아니잖아. 근데 주머니에서 흰공이 3개, 검은공이 4개 있을 때 여기서 2개를 꺼낼 때 나오는 흰공의 개수 그러면 당연히 흰공은 몇 개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지. 네. 한 개 나올 수도 있지. 네. 2개 나올 수도 있지. 네. 그럼 이때 흰공의 개수는 뭐가 될 수 있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겠지. 네. 그치? x는 0, 1,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x가 0이 되면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x가 1이면 흰공 하나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지. 네. 2일 때 확률 구할 수 있겠지. 확률. 오케이. 감정 잡혀? 숫자가 될 수 있는 건 돼. 요 반 친구들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그 친구의 키 숫자지. 확률 변수. 오케이. 그 결과를 숫자로 말할 수 있으면 다 확률 변수고 그럼 그때 확률도 계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확률 변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산은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연속은 쪼개져 있다는 얘기야. 네. 이산은 쉽게 말하면 툭툭툭툭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띄엄띄엄. 연속은 끊어진 것이 쭉 이어졌다는 얘기지. 지금 확률 변수 x 중에서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띄엄 떨어진 값을 갖느냐 쭉 연속된 값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주사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x로 두면 그거는 이상확률 변수에서 연소확률 변수겠어. 1, 2, 3, 4, 5, 6을 가질 수 있겠지. 이게 연속이야.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안 띱니다. 떨어져 있잖아. 수직선 생각해봐. 수직선에서 여기가 1이고 이게 2면은 붙어있니? 아니. 떨어져 있지. 1과 이상은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연수나 또는 정수 등등등은 다 뭐야? 이상한 변수겠지. 개수, 연수,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연속인 게 뭐 있습니까? 연속인 거. 아까 말했잖아 키. 키도 자연수 아니에요? 키가 왜 자연수야? 우리가 그냥 편하게 167, 178 이렇게 부르지. 정확하게 되면은 178점 띵띵띵띵띵띵 얼마든지 자연값까지 정밀하게 구할 수 있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구할 뿐이지. 실제 정해진 키는 그리고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키를 세면 171다면 무조건 170이냐? 아니지.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키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요. 연속들이야. 몸무게. 그지? 고무줄 당기면 어떻게 돼? 줄의 길이 1, 2, 3cm 크지니? 아니잖아. 쭉 길어지지 않지? 연속적으로. 시간. 지금 시간. 전자시계 보면 1초, 2초, 3초. 그건 표현 방법인 거지. 실제 시간은 어떻게 하니? 그냥 쭉 몇백 개 지나가잖아 이렇게. 완전히. 핵 움직이는 거야. 핵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핵 움직이냐?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시간, 길이, 몸무게 이런 같은 것들은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지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는 연속 확률이고 그런 연속성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야? 실수지. 실수가 뭔데?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의 대응 지수가 실수지. 그러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게 선으로 이어지는 거다. 맞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정수나 자연수처럼 툭툭 끊어지는 값에 대응되는 변수를 확률 변수를 특별히 이상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실수값에 대응돼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으면 걔는 뭐야? 연속 확률 변수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거 배울 거고 그 다음 번 단어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우게 됩니다. 됐지?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이상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확률 분포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확률 변수 x값이 정해지면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이상확률 변수 분포라는 거는 그 x값과 그때의 뭐야?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지어놓은 걸 확률 분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되잖아. 아 무슨 말이야? 확률 변수 x는 1, 2, 3이라는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1, 2, 3에 대응되니까 어느 쪽이야? 이상확률 변수지. 그지? 그러면 x가 1일 때 확률이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2일 때 확률도 얼마야? 4분의 1이고 3일 때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말하지 않아도 확률 합은 항상 얼마 돼야 되니? 1이잖아. 이들의 합은 항상 1을 만족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을 이렇게 짝을 지어놓은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이상확률 분포표라고 하시면 돼요. 됐어? 네.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선생님 1일 때 4분의 1이 되는되고 2일 때 4분의 1이 되는되고 3일 때 2분의 1이 되는되잖아. 하나당 하나씩의 확률이 되는되고 있지. 우리가 하나랑 짝짓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면 x가 결정되면 그때 확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있겠구나. 이걸 구하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으면, 그지? x를 다 집어넣으면 그때 확률 다 계산되는 그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걸 뭐라고 하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뒤에 구분을 해야 될 거고 일단은 배우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즉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같은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걸 이용해서 그때 확률을 구해서 뭐라고 그릴 수 있다? 표를 그릴 수 있겠지. 오케이? 이게 우리 할 일 첫 번째야. 자, 개념 잡는 거야.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의 결과 중에서 숫자 값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대문자 x로 씁니다. 크게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자연수나 정수처럼 툭툭 떨어진 값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상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수 전체, 어떤 구간에 있는 실수 전체로 대응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으면 연수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상률 변수에서 그때 확률과 그때의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 상황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뭐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아하, 이 x는 무슨 함수다? 무슨 변수다? 이산확률 변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x가 1, 2, 3, 4라는 4개 값밖에 안 남는 거야. 그때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줘져 있어. 다음을 구하라 됐습니다. K 구하라. 그럼 여기서 K를 어떻게 구하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확률의 합은 항상 합이 얼마가 돼야 되네? 1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X를 다 집어넣고 결과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 되니? 1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중요한 거야. 확률의 합은 항상 1입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X 1 집어넣으면 K-8분의 1이야. 2 집어넣으면 2K-8분의 1이야. 3 집어넣으면 3K-8분의 1이고, 이게 얼마나 됩니다? 1이 1. 자 1K, 2K, 3K, 4K 얼마야? 10K.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에 4개, 8분의 3, 2분의 1. 10K는 2분의 3. 따라서 K는 얼마다? 20분의 3입니다. 자, 이제 K가 보여졌잖아. 그럼 얼마인지 말할 수 있어. 확률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자, 봐봐. X가 3 이상의 확률 구했어. 근데 지금 이 X 정체가 뭐라고? 범위를 줬지만 이 범위에서 이상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니들 값 중에 하나를 갖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PX가 3 이상의 확률 원하는 얘기는 X가 뭐일 수 있어? 3이어도 괜찮고 X가 뭐여도 괜찮아? 4여도 괜찮지. 이렇게 쪼개볼 수 있겠네. 그럼 X가 3의 확률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지? 3 집어넣으면 된다. 3 집어넣으면 20분의 9 빼기 8분의 1이 되겠지. 4의 확률은 4 집어넣으면 20분의 12 빼기 8분의 1이 되겠지.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거 두 개부터 계산할까? 20분의 21 빼기 4분의 1 20분의 21 빼기 5 20분의 16 5분의 4. 그치? 단순 계산이야. 어려운 거 하나 없어. 다만 처음 배워보니까 조금 개념이 낯설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은 이해되지만 통계 부분에서 틀리면 병신소리 들어 송에서 진짜야. 요즘 뭐 응? 틀리면 안 된다고. 그저 주는 건데 이거 틀리면 난감하지. 밑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 자, 이게 확률 질량함수로 주든 아니면 밑에처럼 뭐로 주든 표로 주든 우리가 여기서 미정에서 미지수를 채우는 방법은 뭐다? 합이 1입니다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봐라. 발전 문제 1번. 결국은 A, B를 채워야지 문제 될 텐데 어떻게 채울 건데? 첫 번째는 너 더하기 1입니다. 그럼 A 더하기 2B는 답이 얼마이고?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7 넘어가면 12분의 됐지? 네. 미지수 중에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자, 1과 3 사이에 있을 확률은 다시 말하면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을 다 나누니까 똑같은 거지. 네. 그럼 다시 말하면
1, 2, 3일 때 확률이니까 no 다 한 거네. 그럼 A 더하기 12분의 7. 한 개가 얼마든 얘기야? 3분의 2라는 얘기네. 따라서 A는 12분의 1이죠. 위에 집어넣으면 12분의 1 집어넣으면 2B는 12분의 4가 되겠지. 네. 12분의 4니까 얼마야? 3분의 1이지. 따라서 B는 얼마다? 6분의 1입니다. 단순한 계산 문제들. 괜찮아? 왜 괜찮니? 네. 그 다음에 개념 2번 보세요. 자, 방금 앞에 거는 어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주거나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를 주거나 확률 질량 함수 대신에 이렇게 표를 그려주는 문제였지. 이번에는 표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표 채우면 되는 거야. 표 없으면 표만 되면 되는 거야. 자,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X한다. 자, 그러면 확률별 X지. 왜? 그 뽑힌 3장 뽑아서 제일 작은 수니까 그 값은 작은 숫자에 대응되니까 확률 변수야. 그치? 그럼 그때 확률도 마저 구할 수 있겠네? 그럼 표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확률 분포 표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겠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다 찾아보는 거야. 됐어? 자,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겠어? 1부터 6 중에서 3장 뽑았을 때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며. 당연히 제일 작은 수가 1일 수도 있겠지. 제일 작은 수가 2일 수도 있겠지. 1 안 뽑고 2랑 뭐랑 뽑으면 2가 제일 작은 수가 되겠지. 네. 3도 될 수 있겠지. 4도 될 수 있겠지. 5는 3장 제일 큰 걸 뽑아봐야 4, 5, 6이잖아. 네. 그러면 그때 제일 작은 수는 뭐니? 4까지밖에 안 나오지. 네. 5나 6은 나올 수가 없지. 네. 따라서 X가 할 수 있는 값은 1, 2, 3, 4야. 동의맞니?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니?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돼. 자, 여기 X고, 이거는 그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을 쓸 거야. 그럼 여기 X가 가질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당연히 합은 말하지 않아도 얼마인가? 이해되고 있죠. 여기까지 채운 거야. 자, 1이 나올 확률은 무슨 말이야? 해서 그러지. 1이 나오려면, 제일 작은 수가 1이 되려면 1, 2, 3, 1, 5. 전체 경우수는 얼마야? 6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니까? 그렇지? X가 1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네. 그럼 분모는 6개 카드 중에 3장을 뽑는 거잖아. 분자는 그렇게 뽑을 때 제일 작은 수가 1이 나와야 돼. 그럼 1은 반드시 어떻게 돼? 뽑혀야 되겠지. 네. 1 뽑고 나머지 애들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는 거네. 오씨. 그럼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 오는 거지. 이게 들어오는 거. 이 X가 2의 확률.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자, 2가 제일 작은 수 되려면 1은 더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2는 반드시 다시. 뽑아야겠지. 사시. 그러면 나머지 3, 4, 5, 6, 4개 중에서 2개 아무거나 뽑아도 되겠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3, 4일 때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있겠지. 그리고 내가 구한 거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못한다. 그 합이 1되는지 확인하시면 검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 이하의 확률이니까 얼마니? 2 확률은 1일 때 1일 때 확률을 요 두 개를 구해서 대줘요. 괜찮아? 안 힘들지? 아이고. 자, 밑에 발전까지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상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야. 중학교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해야 되는데 신문 같아. 자, 중학교 복습합니다. 자, 중학교 때 용어들 기억해봐. 별량이라는 걸 배웠니? 별량? 처음 듣나? 그 확률 변수값. 별량? 그냥 어떤 자료가 갖는 가까이 데이터, 값을 말하는 거야. 네. 이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하면 그 자료의 별량이 뭐가 되니? 네 수학 점수 첫 번째 별량, 네 수학 점수, 네 수학 점수 각각이 별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하나하나의 값을 별량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뭐 볼 거냐? 우리가 평균값을 볼 거야. 평균값이 평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모조리 다 돼서 나누기 개수하면 평균이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키워서 쓰니 영어로 mean이라고 해서 m이라고 씁니다. 평균은
m이라 쓰는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야.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구할 텐데 우리가 저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니? 도수 분포표 1년 동안 읽는 책의 개수가 0에서 3번 0에서 9번 2에서 4번 4에서 6번 6에서 8번 글을 읽는 친구들이 0에서 9 읽는 친구들이 2명이고 2권에서 4권 사이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4명이고 1명이고 뭐야 6명이고 3명이고 1명이다. 그러니까 총 합이 얼마야? 10명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각 구간을 나눴을 때 거기에 속하는 개수를 적어둔 게 도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여기서 도수 분표지. 자, 이때 평균 어떻게 구했니? 다 더해요. 다 돼야 되는데 누구를 다 돼야 돼? 얘를 다 돼? 그거 저 얘는 개수잖아. 중간값 곱하기. 그렇지. 얘가 가운데 거를 우리가 계급값이라고 해서 1, 3, 5, 7을 계급값을 해서 이 사이에 있는 걸 한 권에 일단 치고 그러면 그 한 권에 있는 친구들은 몇 명 있어? 2명이 있지. 세 권 읽은 친구들은 몇 명 있고? 4명 있고. 5권 읽은 친구들은 몇 명 있고? 3명 있고. 7명 읽은 친구들, 7권 읽은 친구들이 1명 있지. 그래야지 총 10명 읽은 총 권수를 다 나누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누기 얼마야 돼? 인원 10명이니까 10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지. 그지? 그래서 도수 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결국 이런 거야. 그때의 계급값이 x1 그걸 끝나지 않지. 그때의 도수를 F1에 그렇게 보고 둘을 곱해서 다 됐잖아. x2와 f2를 곱했고 x3와 f3를 곱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xn과 fn을 곱했지. 됐어?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이 도수들의 총합이니까 f1부터 fn까지 합을 나눠야겠지. 네. 그걸 그냥 대문자를 어떻게 이렇게? 총합이야. 그게 우리가 찾는 평균인데 요걸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 한번 써볼 수 있겠지. 그치? 시그마를 쓰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fi로 쓸 수 있지. 그치? 첫 번째 계급값이랑 그때의 도수, 두 번째 계급값이랑 도수 딱 곱해서 다 하는 얘기지. 그 다음 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꾸면 돼. 자, 좋아. 여기 쓸 수 있겠지. n은 시그마에 대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면 상관없잖아. 네. 그럼 f 밑에 딱 자리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요게 의미가 뭐야? n분의 f 전체 합분의 2,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이 값들이지. 네. 뭘 뜻해? 전체 인원수를 각각의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로 나눴어. 이건 뭐야? 전체에 대한 비율.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그랬고 상대도수라고 그랬고 뭐랑 같아? 확률랑 똑같잖아. 확률. 이렇게 있을 때 한 권을 읽은 친구들이 2명이지. 전체 10명들이 2명이지. 그러면 한 권 읽은 친구들의 비율은 얼마다? 10분의 2지. 네. 비율이 곧 뭐하러 같아? 확률하고 같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권 읽어서 확률은 얼마다? 10분의 2지. 됐니? n분의 f는 뭐랑 똑같아? 확률하고 똑같아.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야. 평균은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니? 이제는 방금 본 것처럼 뭐 보이니? x고 그때 확률이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1, 2, 3, 4 해놓고 그때 확률이 뭐 Q1, Q2, Q3, Q4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합이 얼마나? 1이지. 네. 이상을 곱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평균 구하는 거는 확률 변수 x에다가 그때 확률을 곱해서 싹 말하는 얘기야. 또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식이 바뀌어오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해. 얘랑 곱해. 얘랑 곱해. 얘랑 곱해. 그럼 다음에 뭐해? 싹 더해. 그럼 뭐가 나온다? 평균 나온다고. 됐지? 그리고 평균을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면 기대값이라고 표현하게 돼. 같은 말이야.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야. 아, 평균이 이만큼이라는 얘기는 야 봐봐 이거 평균 내면 무슨 뜻이에요? 전체 학생들 10명이 1년 동안 읽는 평균 책의 권수가 구해지겠지. 네. 그 말은 한 학생을 딱 잡았을 때 너 몇 권 읽을 거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만큼 읽을 겁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평균을 읽을 것으로 기대되지 그 정도 읽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평균이 여기서 평균이 5.5가 나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읽는 책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대충 몇 권 5.5권 정도 읽을 걸로 기대되는 거지. 네. 그래서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치?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E. 기대하다가 뭐야? expectation이잖아. 그치? E 쓴 거야. E 누구의 기대값이냐? X랑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 평균 다른 말로 X의 기대값이라서 EX. 어떤 표현이야? 됐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의 개념에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 즉 확률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어떻게 한다고요?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주장창 더한다. 간단하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이 나와. 계속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뭘 배웠니? 편차란 걸 배웠어. 편차를 뭐라 편차라고 하냐면 편차는 대량 빼기 평균을 편차라고 한다고. 우리 반에 여기 수학 점수의 평균이 70점이야. 근데 수학 점수는 80점이지. 그럼 너의 편차는 얼마 되니? 80 빼기 70에서 플러스 10점 되는 거야. 미안해. 너 점수는 60점이야. 반 평균은 70점이었어. 그럼 너의 편차는 얼마 돼? 60 빼기 70에서 마이너스 10 되겠지. 그럼 편차는 결국 뭐니? 평균에서 내 점수가 얼마나 더 많냐 적냐 나타내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상식적으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 되니? 0될 수밖에 없지. 평균이 결국은 많고 적은 애들을 다 점수를 똑같이 맞추는 게 평균이잖아. 그지? 그럼 평균보다 더 많이 받은 친구랑 더 적게 받은 친구를 쌍모아버리면 당연히 뭐 돼야 돼? 0될 수밖에 없지. 네. 평균. 근데 편차 이제 편차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산이 중요한 거야. 자, 분산. 그럼 분산은 뭔데 분산의 정의는? 분산을 이렇게 정했어. 저렇게 구한 편차를 제곱해서 그걸 평균 낸 게 분산이야. 편차를 제곱해서 편차들을 다 이게 플러스 10이지. 제곱하면 100. 그럼 마이너스 10이지. 제곱하면 100. 편차 제곱해서 다 돼서 나누기 개수해서 평균 낸 게 분산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각각의 사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큼 떨어지는지 나타내는 건 편차잖아. 네. 그러면 사람이 10명이면 편차도 몇 개 존재하니? 10개 존재하겠지. 근데 그걸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고 싶어. 네. 그럼 그들을 평균 내면 되겠지. 네. 근데 평균 내려고 했더니 편차를 다 될 때는 얼마 나오니? 0이요. 그럼 뭐 그놈의 평균 내보면 얼마야? 0이지. 네. 그럼 하나의 숫자를 못 나타내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야? 제곱해서 평균 낸 거야. 그냥 평균 내면은 0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해서 그냥 다음이 아니고 제곱해서 평균한 거야. 됐음? 그러면 자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VX가 돼. 분산은 아니고 그치? 분산 나타내는 용어 단어가 있어요. VX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 계산 어떡합니까? 분산은 편차 제곱 평균이잖아. 그럼 봐봐. 동야 정신 차리라.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 평균. 누구의 평균이야? X의 평균이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잘 볼텐데 잠깐. 이걸 이렇게 두시면 돼. X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랑 그때의 도수를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X 들어와 있지. 만약에 니한테 X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못 갈 거야. 이것들을 제곱해서 도수 곱하겠지. 제곱해서 곱하겠지. 네. 그럼 이게 뭐야? 제곱으로 바뀌겠지. 네. 이게 뭘로 바뀌겠어?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누구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는 거야. 누구로. 이해되니? X의 평균을 구하니까 X랑 그때 확률을 곱한 거고 네. X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X제곱이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X 빼기 3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X 빼기 3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다음에 x 빼기 3의 평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누구 pi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놈의 평균이라 알려주시면 돼. 됐니? 그럼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편차를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별량 x지? 확률 변수 그때 다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뭘 뺄 거야? 평균을 빼겠지.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가 지금 얼마야? x 빼기 m이지. 이게 편차 제곱이지. 네. 이 평균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시그마 확률 붙으면 이게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알려줄 수 있겠지. 됐습니까? 편차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평균이니까 그때그때 확률들을 다 곱해서 나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얘를 식을 열심히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까지 필요하겠지.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부터 시작해. 전개에서 시그마 승질에서 쫙 찢어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정리돼. 네. 해봐야 되니? 자, 이거 정리해봐요. x, xi 제곱 맞지? 네. 마이너스 2m xi 됐지? m 제곱 이렇게 되겠어? 네.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에 따라 풀려면 시그마 따로 어차피 얘는 이렇게 분배돼서 곱해져야겠지. 네. 그럼 첫 번째 거에 곱해주시면 시그마 xi 제곱 pi가 되겠지. 됐지? 네. p가 두 번째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시그마 2m xi pi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지면 플러스 시그마 m 제곱 pi가 되겠지. 됐어? 됐지? 네. 그럼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봐라. 자, 시그마에서 2m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쭉 빼도 상관없지. 네. 그러면 시그마 xi pi만 남았지. 네. 시그마 xi pi는 뭐하고 똑같아? m이 되면 시그마 xi pi가 평균이잖아. m. 네. 시그마 xi pi를 평균으로 바꿨으면 결국 이 부분은 얼마 되니? 마이너스 2 m 제곱.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되니? m 제곱 빼낼 수 있지 이렇게. 네. 상수니까. 그러면 시그마 pi지. 네. 시그마 pi는 얼마니? 확률의 합 1. 확률 정확히 1이지. 1이야. 그럼 결국 뭐 남아? m 제곱이지. 천천히 할까? 너네 뭘 아야. 너무 피곤합니다. 응? 너무 피곤합니다. 자, 평균까지 됐지? 평균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xi 이게 이거 이제 시그마 xi야. 확률 변수랑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하면 평균이야. 거기서 그치지 말고 여기 가운데가 밖에 들어가면 니놈의 평균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따라서 분산은 어떻게 정의됐다? 편차를 제곱한 게 평균이니까 편차라는 게 뭔데? xi에서 그때 평균들을 뺀 게 편차. 네. 제곱의 평균이니까 시그마 pi가 붙어주면 되겠지. 네. 그럼 얘를 이제 분산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식을 구하기에는 막상 계산해보면 너무 힘들어. 왜? 이걸 일일이 편차는 별량의 개수, 확률 변수 x의 개수만큼 다 구해야 되겠지. 그걸 다 제곱해서 다 구해서 나누기 곱하기 p 해야 된다고. 네. 힘들어서 이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xi의 제곱 마이너스 2m xi 플러스 m 제곱 pi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맞지? 시그마의 성질에 하면 더하기 빼기는 다 분리 가능한 거니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 pi가 되겠지. 되네?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2m xi pi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서 시그마 붙으면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제곱 pi가 되겠지. 됐니? 네. 자, 그거 보니까 얘들이 뭐 하더니 얘는 그냥 x제곱 평균이잖아. 네. xi의 제곱 pi니까 x제곱의 평균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m은 앞으로 쑥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상수니까 네. 변수가 i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m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잖아. 네. 이건 뭐라고 했어? 평균 m. 그럼 이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니까 얼마 되니? 마이너스 2m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m은 상수니까 빼면 m 제곱 나가겠지. 네. 그러면 여기다 쓰면 m 제곱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야. 이 뭐야? 확률의 합이지. 확률만 남았잖아. 확률만 싹을 다 넣으면 얼마야? 1이요. 1 곱하기 m 제곱이니까 얼마 되니? 플러스 m 제곱.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m 제곱. 됐지? 그래서 편차를 정의한 거는 분사는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실제 계산은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먼저 x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평균, 위에서 구하는 평균을 제곱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기호로 다시 나누면 다시 뭐야? x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을 기대값으로 쓰다 그랬지. 누구의? x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뺍니까?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 씁니다. 분산 계산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분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네.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구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까요? 따라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두 필요해. 제곱의 평균도 구하셔야 된다고. 네. 그런 다음에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다. 으이씨 진짜. 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별거 없어. 루트 분산하면 제곱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제곱했기 때문에 숫자들이 너무 크다고. 네. 그래서 망가 다시 루트 씌워주면 표준편차야. 네. 작아지겠지? 다음은 뭐야?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그럼 분산하면 표준편차 구할 수 있고 표준편차 구하려면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음? 네. 자, 이 개념이 있어야지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이상학년 공부에서 분산, 평균, 표준편차 계산하고 놀 거라고요. 낯설 하지 말고요. 계속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찍어도 돼요?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면 자, 종이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할게. 조금만 쉬자.